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21%, 그리고 코스닥은 2.25%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이렇게 갭 하락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그 갭을 갖다가 회복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락 마감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렇게 하락 마감한 것은 그 연준의 매파적 발언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난번에 FOMC 회의록이 공개되고 난 다음에 연준에서는 아직 물가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서 이 금리를 운영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연준 총재들이 나와서 아직은 금리를 갖다가 좀 공격적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좀 매파적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저 외환시장에서도 지금 환율 있죠? 환율이 굉장히 지금 높습니다. 높죠. 아직은 그 투자자들이 달러를 좀 더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리 관련해서 우리나라 지난번에 물가 지수가 6.3% 나왔습니다. 그 8월 1일 날 발표된 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6.3%로 됐는데 오늘 그 통계청에서 지역별로 쭉 보니까 이런 식으로 2, 4분기 5.4% 이게 전국 평균이고 쭉 보면은 이 강원도 지역이 6.6%로 물가가 가장 높았고 대략 이 정도로 물가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시 이번에 금리를 갖다가 8월 25일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 결정하게 되는데 0.5%까지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0.5%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미국하고 우리가 이렇게 역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도 높고 해서 이번에도 빅스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빚이 많은 분들은 유동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때입니다. 또 그리고 시장 수급에서 조금 특이사항이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코스피에서도 코스닥에서도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를 보면은 지수 빠지는 거하고 좀 다르게 엄청나게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만 나더라도 이번 달만 나더라도 외국인들이 거의 한 3조 3천억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지난달에는 1조 3,500억 정도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죠. 그 외국인들은 업종별로 보면은 이렇게 운송장비, 전기전자, 기계, 의약품 이런 식으로 해서 순매수를 많이 하고 있고 종목별로는 삼성, SDI, 현대차, 현대미포조선, 현대모비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종목들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시장 흐름과 관련해서 예전에 이런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 이렇게 반등할 무렵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상승이 시작이다. 이제 바닥을 다졌고 이제부터 상승이 계속 된다, 진행이 된다 이런 관점이 있었고 그게 아니다. 이 시장은 이렇게 하락, 전반적으로 하락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제한적인 반등이다 이런 분석이 있었거든요. 지금 예전에 이렇게 추세선을 쭉 그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쭉 그어봤을 때 예전에 고점을 맞고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예전 고점 맞고 떨어지고 예전 고점 맞고 떨어지고 이런 상황을 볼 때 약세인 가운데 잠시 반등을 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추세 전환은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화학, 운송장비, 비금속, 광물 이런 식으로 순매수가 많았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이렇게 순매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 수급 분석표 검증을 통해서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 보니까 이렇게 6개 종목이 있는데 종목이 몇 개 안 되니까 빨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KH 필력서 같은 경우는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봐도 되는 그런 시점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 접근할 때는 기업의 현금 흐름 꼭 챙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OCI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죠. 지금 접근하기에는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남해학 같은 경우는 단기적 관점에서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만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반적인 추세로 봐서는 이렇게 숫자도 낮고 해서 상승폭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 접근하기 곤란한 그런 상황이고, 버스코 케미칼 역시 현 시점에서 접근하기 곤란합니다. 그 후성 같은 경우도 오른쪽에 있죠. 이 오른쪽에 있을 때는 접근하기 곤란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보니까,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조심해야 되고, JVM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STI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만한 그런 시점, 그리고 KC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여튼 이 연준의 매파적 기조로 인해서 투자자들은 아직은 달러를 좀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기술적으로 이렇게 볼 때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추세적으로 이렇게 조금 올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고, 아직은 바닥을 다지려고 하면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시장이 8월 달에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기준금리 결정이 있고, 또 그리고 이번 주 말에는 비슷한 시기에 미국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그 중앙은행장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장들이 모여서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우리가 정책을 운영하겠다, 또 그런 발표에 따라서 금융시장은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좀 더 관망하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관망하는 기조가 좀 더 이어지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